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한선망 박사님 그리고 또 루체스타 수원역 로데오 우성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한선망 박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폭염으로 굉장히 건강을 좀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에어컨도 좀 트시고요. 에어컨이 없다면 선풍기를 트시고요. 또 요즘 야외 이렇게 나가셔서 한강에 시원한 바람도 좀 쐬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폭염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성훈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성훈입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866-4361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또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저희 전문가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1번가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적은 여유 자금으로 이 임대 수익과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 어떤가요? 예, 수익형 부동산 전망은 좀 우리가 봐서는 차익형하고 수익형은 좀 틀리거든요. 근데 수익형은 우리가 매매가가 있고 또 전세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세가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월세도 전월세 전환율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형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시대는요. 고금리 시대는 또 차익형을 또 많이 찾는 이런 패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저금리 시대의 수익형의 매매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매매 지수라는 게 나온 게 있거든요. 또는 전세 지수가 있는 거예요. 또 월세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인덱스예요. 시청자 여러분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주가 지수 아시죠? 주가 지수가 맨 처음 100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300, 2400 왔다 가지 않습니까? 2100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시장도 이 수익형에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하고 또 월세 시장인데 이 주가 지수처럼 100으로 시작합니다. 자, 100으로 시작했을 때 만약에 150이 됐다면 50%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덱스, 좀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저는 영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수, 이 지수에 대해서 수익형에 대한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전국 수익형 가격 동향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가격 동향이 우리에게는 감정원,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게 8월 3일자로 나온 게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요. 수도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자, 수도권이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이다. 자, 그럼 여기 전월 대비 변동률이 나왔네요. 자, 100%면요. 100%라면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고 이걸 보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00%라면 근데 100%에서 올라갔다 하면 여기서 보시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7이죠. 그러면 0.72%가 오른 겁니다. 지수로 봐서는요. 자, 오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내려갔다면 내려간 거죠. 근데 전월 대비 보니까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100.72니까 0.72%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밑에 서울 같은 게 보니까 서울은 100.93이에요. 서울은 더 많이 올랐죠. 인천보다는요. 인천은 100.23이고요. 또 경기는 100.55니까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인천 순으로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격 지수를 보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수죠. 오르고 있는 추세다. 자, 그러면 전월비 대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니까 서울은 0.29가 올랐고요. 도심권이 있어요. 도심권. 자, 도심권은 0.51인데 도심권이 도대체 어디야? 이런 분이 있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명동입니다. 그냥. 명동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도심권입니다. 자, 그럼 동북권이에요. 동북권. 동북권도 0.13이 올랐네요. 자, 동북권은 어디냐면요. 중랑구 아시죠? 그 다음에 성북구, 도봉구를 우리가 동쪽에 있는
동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동부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부권은 0.5가 올랐네요. 자, 서부권이 어디냐면 서대문구, 은평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또 마포구도 들어갔고요. 0.5 수익형 매매 지수가 오른 겁니다. 자, 선왕권 있네요. 선왕권. 자, 선왕권은 어디냐면 0.21인데 양천구, 강서구 또는 금천구, 구로구를 선왕권이라고 이해합니다. 자, 선왕권도 0.21% 올랐네요. 자, 동남권 볼게요. 자, 동남권도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자, 동남권이 어디냐면요. 바로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 또는 강남구가 동남권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보니까 서북권과 도심권이 많이 올랐다. 예. 수익형이요. 자, 경기도는 보면 0.16이 있고요. 인천은 0.04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익형은요. 자, 지방을 보니까 지방은 대체적으로 다 전월 대비 보니까 떨어졌네요. 수익형, 그러니까 수익형이면 지방에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추세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건요. 적자인 거죠. 자, 그래서 매매 지수를 보니까,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 그 변동률을 보면 지방은 지금 내려가는 추세고 수도권은 올라가는 추세니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된다? 수도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요.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전세 지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세 지수. 전세 가격 동향인데, 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나타났냐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은 올랐죠. 자, 올랐는데 0.17%가 올랐습니다. 자, 100.51이니까요. 자, 서울은 0.21이 올랐네요. 서울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상한 게 있네요. 전세 지수는요. 인천은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자, 왜 떨어졌을까요? 자, 인천은 어떻든 떨어졌다. 예, 제가 봐서는 영종도라든가 송도에 우리가 수익형이 너무 많이 좀 쏟아져서 전세 가격이 공급이 과다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경기권입니다. 경기권은 0.19네요. 자, 수원 같은 경우가 바로 경기권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오른다 안 오른다? 자, 전세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을 볼게요. 지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다 내렸다는 겁니다. 내렸습니다. 지방 부산 대구 내렸죠. 또 유일하게 또 올린 데가 있네요. 보니까요. 강주네요. 경기도 강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강주는 올랐다. 0.18%가 오르는 걸로 나타났고요. 자, 울산은 많이 내렸네요. 마이너스 0.35네요. 자, 울산은 왜 내렸을까요? 예, 수익형에서 봤을 때 전세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전세 지수 있죠. 이게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울산이에요. 자, 중공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선업이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자, 불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울산을 많이 떨었습니다. 떠나다 보니까 얘는 빠지는 데 문제예요. 자, 되고요. 세종 볼게요. 역시 세종도 마이너스 0.07로 빠졌네요. 자, 세종도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한다? 예, 전세 지수만 봐도 매매 지수도 제가 수도권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전세 지수를 보니까 경기도는 올라갔지만 인천은 빠졌죠. 자, 경기도는 올라갔고 경기도 투자해도 된다. 그 다음에 서울 투자해도 된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만 투자 대상에서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좁혀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월세 가격 지수를 보자고요. 예, 월세 가격이요. 예, 렌트 인덱스죠. 월세가 한번 볼게요. 자, 월세는 어떻게 나타났냐? 수도권의 월세 가격 지수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차익형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수도권에 보면은 0.03이 올랐네요. 월세가 지수는요. 다시 말하면 월세를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월세를 넣는다면 아까 전세도 상승했잖아요. 인천 빼고요. 여기도 인천은 내려갔네요. 자, 그러면 서울은 0.04가 올라갔고 경기는 0.07이 올라갔으니 월세나 전세가 지금 서울이나 경기는 올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 뜻이죠. 30만 원 받고 있다가 35만 원을 올렸다. 그래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예, 세입자가 빠져나가서 울산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인천으로 이상 안 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형을 투자하려면 어디에 투자한다? 경기도가 0.07%네요. 수익형은 월세 받는 거예요. 전세도 좋지만, 자, 주로
우리가 이제 수익형은 월세형이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받는데, 또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어디다? 나왔네요. 정답은. 경기도네요. 인천 내려갔잖아요. 자, 인천은 투자 대상은 아니겠죠. 서울이 오히려 내려갔네요. 서울이 내려갔죠. 자, 서울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마 내려가지 않냐. 그러니까 서울에 빠져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경기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수원이다.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좋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의 이 수익형 어디에 투자한다? 예, 매매 보니까 아까 나왔죠?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서울, 인천이었죠? 근데 여기서 전세를 보니까 인천은 하락하고 있어요. 서울과 경기 올라가고 있죠? 근데 또 월세 지수를 보니까 인천도 하락하고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에서 수원 지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임대 수익과 또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박사님, 이 생활주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익은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세대, 빌라, 다가구, 뭐 연립주택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그동안에 우리 경제TV를 보셨으면 도시형 생활주택 가지고 많은 방송 메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자,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자,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나왔냐? 개념 정의를 제가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처럼 인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주택이 필요 없어요. 소형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나홀로 사는데 방이 5개, 6개 필요 없잖아요. 나홀로 사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원룸입니다. 원룸 안에 침대 있죠. 주방 있죠. 거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을 법을 만들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원룸이나 1.5룸이나 투룸을 만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완화해 줬습니다. 주차장이 없더라도 왜 그러면 나홀로 사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추진 배경을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1인 2인 가구 증가해서 나온 어떤 주거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자, 최근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로 1인 2인 가구는 현재 보시면 1836천 가구죠. 점점 증가해서 현재 보시면 얼마? 6692천 가구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근데 6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곱 비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법을 좀 완화해서 또 건물 높이도 좀 완화해 줬어요. 높이 줄 수 있거든요. 서울은 집이 없으니까 주택가격이 자꾸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보시면 전용 면적별로 공급 현황을 보면 85제곱미터 초과가 있죠.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공급 현황을 보면요. 왜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공급되기 때문에 그랬고 전에는 없었어요. 아예. 이때는요. 없었어요. 거의. 권리 못했던 게 16%죠. 점진적으로 늘어났고요. 85 초과입니다. 초과. 85제곱미터 초과는 뭡니까? 우리가 34평형이죠. 34평형이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다? 1인 2인 가구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1인 2인 가구가 34평이 살 수 없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12억 갑니다. 분양가가. 못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소형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든 거예요. 법이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하 84%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주차장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예 공급이 안 됐어요. 소형주택이 공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법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나온다? 네,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 소형주택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줄어들고 있어요. 자, 현재.
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보시면 20세대 이상, 여기 나와 있죠. 20세대 이상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 승인 절차와 건설 기준에 적용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라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인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 주택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 유형의 보급이 필요하게 돼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박사님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1인 가구 좀 추이를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현재 저희가 1인, 2인 가구 있는데 1인 가구 추이도 굉장히 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인, 2인 가구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7%예요. 거의 60%를 넘었어요. 일본은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추이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2020년 정도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요. 1인, 2인 가구가 세대로 따지면 80%가 넘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현상입니다. 자, 근데 1인 가구만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국 1인 가구 현황이 현재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게 있어요. 조사된 게 보니까 2016년도에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만 단위입니다. 단위가 만 단위. 539만 가구입니다. 약 540만 가구로 보여지죠. 자, 1인 가구의 증가 추이가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가구 수가 점점점 늘어나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렇다면 1인 가구들이 어디에 소화되냐?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인 가구 증가 추계를 또 볼게요. 추계.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있죠? 1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는 아닙니다. 자, 2018년이잖아요. 저희가 2018년이면 요 중간 정도 되겠네요. 요 중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2015년도에 1인 가구의 증가가 520만 가구입니다. 근데 2020년 보니까 670만 늘어났죠. 근데 2025년 보니까 670만이에요. 이때도 비슷한 조금 더 늘어났죠. 한 뭐 65만 정도 늘어났네요. 근데 2030년도 보니까 763만 가구예요. 자, 2045년도가 810만 가구인데 1인 가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가 얼마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천만이에요. 2천만. 우리가 5,200만이거든요. 인구가요. 근데 2천만 가구로 보이고 있어요. 그 가구의 세대별로의 가구 수. 거기에 800만 가구입니다. 2천만에서 800만 가구 빼보세요. 그러면 3인이나 4인 가구는 1,200만 가구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800만 가구는요. 그럼 이 800만 가구가 어디에 살 거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살까요? 아파트 25평, 30평 살까요? 아닙니다. 1인 가구니까. 제가요, 예언해 볼게요.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 산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봤을 때에 1인, 2인 가구가 늘어난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앞으로 주택의 유형의 대표성을 띌 수 있다, 없다. 지금 아파트지만 앞으로는 도시형 주택이 어떤 주택의 유형에서 아파트 다음으로 대표성을 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는요, 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수원시 고등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부동산 1번가 매물 소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 부동산 1번가의 고민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요. 02866-4361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일 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보실 매물 수원시 8달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고동동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1757제곱미터, 약 531평이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물입니다. 매물 인근에는요, 1호선 분당선 그리고 KTX역이 근접해 있습니다. 네, 이 수원시의 가장 많은 인구 가구 형태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1인 가구 증가 지역이 있을까요? 네, 수원시 1인 가구 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요. 1인 가구 수가 주변 지역인 광명시, 구리시, 과천시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특히 8달구가 면적 대비 1인 증가율이 높은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0년에 12,800여 가구에서 2016년에 26,600여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면 소비 성향이 가장 강한 20, 30대의 비율이 약 47% 정도로 높습니다. 네, 수원시 8달구에는 이렇게 1인 가구가 정말 많은데 이 주변 입지 조건이 큰 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입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요.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일 유동인구 50만 명의 수원역과 수원 최고 생활상권인 로데오 거리 상권이 8달구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수원 인근에 12개 대학 약 9만 명의 재학생 및 교직원이 있으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직장인들 수요까지 합치면 약 65만 명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듯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수원시 8달구의 입지 조건이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주거 여건도 우수하고요. 수원역 주변 상권도 정말 좋은데요. 특히 임대 투자 측면에서 입지 조건은 어떤지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저희 이제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수원 권역에 12개 대학이 있어요. 자, 12개 대학이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제 성균관 대학이 첫 번째 있죠. 자, 성균관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 보건대가 있고요. 경기대가 있고, 아주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동신학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디지털대가 있고요. 수원대가 있고요. 수원과학대가 있고요. 수원여대가 있고요. 한신대가 있고, 장안대가 있고, 협성대가 있어요. 숨이 찰 정도로 많죠. 그 중심지에 여기에 이제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요 지역에 있는 분양을 한다. 이게 보시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 대학의 학생들을 쭉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약 9만 명이에요. 9만 명이, 1인 가구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월세나 전세가 잘 나가겠죠. 특히 우리가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수익형으로 손색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만 명이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수원시 수익형 부동산 시세 현황과 임대가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 현황은 제가 그림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현재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계동 같은 경우는요. 인계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벨로시티라는 데 있는데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보증금 500에 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40만 원 정도면 학생들이 그냥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전 보여져요.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정자동도 있죠. 정자동 같은 경우도 500에 보증금 500에 40만 원 받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자, 수원은 보면요. 수원시 장안구가 있어요. 자, 매매가를 보면은 평형대로 보면 약 도시형 생활주택도 11평대 있고 19평대 있어요. 11평에서 19평대를 보면은 매매가가 3억 3천에서 또는 1억 1,500 정도로 보이죠. 자, 보증금은 500에 35만 원에서 50만 원인 거죠. 학생들이 내기는 상당히 좋고 또 젊은 직장인들이 내기도 좀 부담 없는 그런 가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본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9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저기 보면요. 또 서울시 권성구 같은 경우는 평형이 13평에서 19평인데 매매가는 8천에서 1억 4천이에요. 근데 500에 뭐 40만 원에서 65만 원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이 위치한 이 수원시 고등동 주변의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도 궁금합니다. 예, 수익률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권성동을 한번 볼게요. 권성동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에 한 5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500에 50만 원을 봤을 때의 수익률은 제가 따져보니까 한 8%에서 11% 사이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8%에서 11%그 사이입니다. 뭐 5%나 3%는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4%인데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8%에서 10%니까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률까지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 매물에 대해서 이 분석 부탁드릴게요. 1인 가구 수가 많고 수원에서도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수원시 8달구 고등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이 매물은요. 전용 면적 22회배에 평균 매매가는 1억 3,400만 원이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50에서 55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 12개의 대학의 학생들과 65만의 풍부한 배우 수요와 38만 명의 임대 수요를 바탕으로 한 이 매물은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신 분들께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 분양이 가능한데요.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아무래도 혜택이 더 크겠죠? 예, 상당히 이제 혜택이 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재산세를 좀 감면을 받는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시면요. 자, 재산세를 감면을 받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면제입니다. 면제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예요.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재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다가구 우리가 세대주들은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과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를 좀 많이 지금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의 6가지 주요 포인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상품은 국제 자산 신탁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리스크 전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투자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1호선, 분당선, KTX 교통 프리미엄의 수원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AK플라자, 롯데몰, 로데오 거리 등 수원 생활권의 최중심이면서 인근 12개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의 65만의 풍부한 배우 수요와 38만 임대 수요가 있으면서 주택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공실 걱정 없는 확실한 소형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원시 8달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고등동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면적 1757제곱미터, 약 531평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물이고요. 매물 인근에 1호선, 분당선, 그리고 KTX역이 근접해 있습니다.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1번으로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연락 주시면요, 전문가의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